센터도 거의 한 축구장 정도 되거든요.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냥 물건 적재하고 물건 빼기에 최적화된 일터지 사람을 위한 일터는 아니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환기도 잘 안 되고 먼지도 많이 쌓여 있고 그런 일터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워낙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절반 가까이의 노동자들이 일용직 노동자들이고요. 노동조합 설립 당시에는 3개월 계약직, 9개월 계약직, 12개월 계약직으로 다 쪼개져 있었고요. 그나마 고용이 안정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상당히 소수였습니다. 저는 노동조합 가입을 하더라도 실제로 퇴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회사에 의해서 재계약이 거부돼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유지되거나 또 확대되기가 되게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1년 또는 2년만 채우고 다른 더 좋은 일자리 찾아 나가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쿠팡 부천 신선센터에서 발생한 이후로 또 공공운수 노조에서도 그리고 만들어진 대책위에서도 노동조합을 함께 만들자라는 제안을 선전전을 하러 왔더라고요. 너무나 반가운 감정과 또 한편에서는 여기서는 노동조합 못 만드는데 너무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모임을 한다길래 한번 나가보았습니다. 근데 딱 3명이 모였어요. 그중 1명은 일용직 노동자셨고 저 포함해서 이제 1명은 9개월 계약직, 12개월 계약직인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가입하신 분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인천 분회장이라는 간부도 맡게 되고 그러다가 지금 지회장까지 맡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탄센터 앞에서 선전전이 많았거든요. 이제 유인물을 나눠주고 덕평 화재 사고 나고 이 현장에 노동조합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이 이제 설립하면서 이제 5대 요구안을 만들었고 이제 현장 노동자들을 모으고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가 휴게 시간을 보장하라. 두 번째가 여름엔 이제 쪄 죽고 겨울엔 진짜 얼어 죽겠다. 냉난방 장치 설치하라. 세 번째가 이 불안정한 이제 쪼개기 계약 이거를 개선해라. 그리고 고용 안정을 보장해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인권이 존중되는 일터를 보장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요구했던 게 이제 결국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보장하라는 이 5대 요구안이 저희 노동조합의 이제 첫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 최대한 알려내고 현장 바꿔야 된다라는 고민 속에서 작년에 이제 저희가 본사 점고 농성할 때는 잠실에서 3박 4일 걸어서 동탄까지 에어컨 끌고 가면서 사회적 의제로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갈 때 조합원들하고 함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싸우려면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조합원들이 그 온도 체크 다 해주시면서 데이터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름에 의제 만들어 나가면서 싸웠던 것 같습니다. 뭐 되게 극단적인 사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일을 하고 있었고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고 소식을 바로 못 받아요. 결국 퇴근하고 받거나 아니면은 4시간 정도 일하고 식사 시간이 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확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 노동자들, 계약직 노동자들 다 휴대폰 반입이 금지되어 있고 저는 현장 들어갈 때 무조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물류센터가 엄청 거대합니다. 각자가 이제 PDA라는 이제 휴대용 단말기를 갖고 일하는 업무가 이제 대표적인 업무다 보니까 일할 때는 약간 혼자 일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일하다가 여름에 더위로 쓰러지고 또는 겨울에 추위로 인해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지고 했을 때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가까운 사람이 발견한다 하더라도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그럼 휴대폰이 있는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상황들이 실제로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이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설립한 후에 이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노동자들의 좀 서명을 많이 받고 그걸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제 제소를 해서 인권 침해 여부 판단을 이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쿠팡 대책위원회 함께하고 있는 여러 인권 단체들이 많이 도움을 이제 주신 분도 있고요. 말이 사실관계 확인서입니다. 하지만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이 사실관계 확인서라는 걸 강요를 합니다. 이 사실관계 확인서를 몇 번 쓰고 나면
너네 재계약에 있어서 불이익 받을 수 있다. 또는 일용직 노동자들한테 너네 내일 출근 못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실제로 협박을 합니다. 이런 사실관계 확인서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이제 노동부에서 사실관계 확인서 남용이 현장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까지도 저희가 받긴 했습니다. 저희 노동자들을 오히려 목소리를 조금 이렇게 짓누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이제 법률가분들, 이제 전문가분들이 또 쿠팡대책위원회 많이 계셔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줬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노동조합 설립할 때는 일단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알리는 게 좀 많이 중요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공공수노조 조끼를 입는 거, 이제 등자보를 착용하는 거, 그리고 출퇴근 때 이제 피켓팅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었던 것 같고요. 소수 인원이면 되게 외롭고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좀 여러 명이서 이제 뭉쳐서 의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요. 일단 현장 노동자들이 쉽게 노동조합을 회사 눈치 안 보고 이제 만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정류장을 찾아갔다고 해요. 셔틀버스 노선이 정말 한 물류센터만 해도 한 30개, 40개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셔틀버스 정류장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 한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아무리 많이 타도 10명 타거든요. 결국 그러면 한 센터에 10명에게밖에 홍보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좀 더 대규모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그럼 센터 앞을 찾아가 보자. 출근을 하기 위해 내리시는 분들 또는 퇴근을 하기 위해 이제 물류센터에 나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대규모로 이제 홍보 활동을 좀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요즘 새로 생기는 대부분의 거대한 물류센터들은 셔틀버스가 다 물류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포항청 4센터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이 선전 활동을 하게 되면은 주 야간 합해서 1,500명 가까이 되는 노동자들이 전부 다 좀 만날 수 있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 일상적으로 매주 1회 노동조합의 이제 홍보 활동, 주로 이제 현수막과 이제 피켓을 통해서 이제 현장 요구를 이제 알려내고 있고요. 우리 동탄센터 노동자분들 노동조합이랑 같이 밥 한 끼 먹읍시다라고 제 명함도 그때 준비하면서 한 현장에 명함만 10,000장 가까이 들어간 것 같아요. 같이 하는 담당 국장님하고도 아예 안 되면 우리끼리라도 마시면 된다. 그냥 해보자 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했던 날 다 포기하고 안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현장 노동자 3분이 퇴근하시고 수원역으로 오셔서 같이 얘기하면서 새벽에 밥 먹었던 기억이 최근에 있었고요. 진짜 노동조합이 궁금해서 오셨대요. 여기가 뭐 안에서 별별 소문이 다 돌았다더라고. 여기 회사에서 만든 노동조합이다. 근데 얘네들 하는 얘기 보면은 회사 편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궁금하네 하면서 오셔서 뭐 현장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이런 소소한 매력이 있는 게 미조직 사업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날 이후로 자신감 얻어가지고 이번에도 한 번 더 기획을 하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게 워낙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온라인 소통 공간을 처음에는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쿠팡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키런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밴드를 만들어서 첫 모임들 센터별로 이렇게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8 여성의 날 때 여성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총 인천 지역본부와 함께 장미를 나눠드리고 그리고 이제 빵에 해당하는 쿠키를 이제 좀 나눠드리면서 그리고 노동자 권리찾기 수첩도 함께 나눠드리면서 함께 노동조합 같이 하자. 되게 낯설어 하지만 한편에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공공소속 경기본부에서 저희 동탄 선전전 할 때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지역본부에서 그래도 담당자 한 분이 어떻게든 일정 빼서 와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인원들 소화하려면 저희 조합원만은 벅차거든요. 근데 중앙 사무처에서 와주고 지역본부에서 와주시고 하면은 많이 힘이 되죠. 80여 개의 물류센터가 전국에 흩어져 있고요. 이 전국에 있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조직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노동조합의 이제 에너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움직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상급단체로 두고 있는 이제 공공운수노조의 각 지역 본부들 그리고 또 민주노총의 각 지역 본부들이 좀 함께 나서주지 않으면은 정말 뚫고 나가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이제 싶고요. 아무래도 지역의 노동자들은
또 지역의 노동자들로서 갖고 있는 이제 특징들과 또 지역 공동체로서의 그런 성격들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이제 신경 쓰면서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지역 본부와 이제 한별 노조들의 많은 도움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워낙 물류센터에는 다양한 분들이 일을 하러 오십니다. 이제 경력 단절을 겪고 이제 일하러 오시는 많은 중년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코로나 시기 때는 이제 자영업 하시던 분들이 사업이 되게 어려워지면서 이제 투잡 뛰러 오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정체성 또한 나는 여기서 일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갖고 계셨고, 이제 같은 좀 공동체를 잘 꾸려 나가고 동질성을 확보하는 게 되게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제 넓은 이해심 그리고 또 현장 노동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좀 편견과 또는 선입견,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편에서는 잘 이해해드리고 더 좋은 일자리 찾아서 이제 퇴사하시는 경우들, 그럼 정말 좀 아쉽고 되게 허무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면역력을 갖출 필요가 있어요. 조합원 한 분이 이제 탈퇴하시거나 퇴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좀 조직 활동을 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한 것이지 않을까 싶고요. 사람이죠. 이게 고용 안정이 되어 있지 않는 현장이다 보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진짜 일상이거든요. 어제 왔던 사람이 오늘은 또 퇴사하시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조합원 숫자도 좀 널뛰기가 있는 데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서 어떻게 노동조합 얘기를 해야 되지,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난 어떻게 비춰질까, 그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 지나가거든요. 그거를 넘어서야지 어찌됐든 조직이 되는 거고 하니까요. 좀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가고 우리 전망을 그려 나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 안 지치고 열심히 하는 거에 그냥 버티는 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울타리인 것 같아요.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오래 다니시고 싶으시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 현장에서 바꿨던 게 바로 이 얼음물이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에겐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거, 그리고 그 노동조합은 그 얼음물이라는 성과를 통해서 더 성장해 나갔던 거, 딱 얼음물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